자, 여러분들,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들려요.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 연금저축펀드 무조건 해야 된다, 이거. 이거 안 하면 진짜 손해다. 이런 말 주위에서 정말 많이 들리죠. 저도 요즘 부쩍 연금저축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. 자, 이 연금저축이 진짜 신기한 게 누구에게는 진짜 좋은 제도인데 누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좋으면 좋은 거지 왜 또 독이 돼? 그쵸? 궁금하시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펀드가 정확히는 뭐고 이게 왜 좋다는 말이 나오는지,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조심해야 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끝까지 보시면 본인한테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. 1:1 무료 상담은 위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정승현의 보험친구 검색해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이거부터 우리는 알고 가야 이해할 수 있어요. 연금저축펀드는 뭘까? 자, 연금저축펀드는 쉽게 말해서 노후용으로 투자하는 투자통장입니다. 이 안에서 ETF,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굴릴 수 있고 그 안에 쌓은 돈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. 자, 이게 가입 기준이 되게 좋은 게 일단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. 그리고 소득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요. 자, 또 남녀노소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. 일단 진입장벽은 되게 낮죠. 자,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돈을 55세까지 묶어두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걸 하라고 하는 거야? 이 생각이 드시죠? 그건 바로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. 사람들이 연금저축펀드를 좋아하는 이유. 자, 이 연금저축펀드의 첫 번째 장점이 세액 공제예요.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세금 내는 거에 썩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. 연금저축펀드가 바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. 자, 여기서도 기준이 있는데요. 자, 내가 연봉 5,500만 원 이하다. 그럼 16.5%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. 내가 연봉이 5,500만 원 초과된다. 그러면 13.2%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간 최대 납입 한도가 600만 원이에요. 자, 지금 내가 최대 납입 한도 6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최대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냐고 하면 연봉 5,500만 원 이하 시 최대 99만 원, 연봉 5,500만 원 초과 시 최대 79만 2천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걸 쉽게 비유하면 내 연금저축펀드 투자에 수익도 나오기 전에 국가가 먼저 보너스를 주는 구조예요. 600만 원 넣었는데 99만 원을 세금에서 빼준다? 내가 어차피 내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거니 이거 자체가 확정 수익이라고 봐도 무방하죠. 자, 연금저축펀드의 두 번째 장점, 과세 이연입니다.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할게요.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 100만 원 받으면 이건 배당 소득이 되겠죠. 그럼 세금 떼고 약 85만 원이 들어옵니다. 그런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이 배당소득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. 뭐지? 왜 배당소득을 안 떼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이 과세이연 때문입니다. 과세이연이라 함은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두는 거예요. 세금을 지금 안 떼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그때 뗍니다. 자, 과세이연이 우리한테는 좋은 게 우리가 당장 내야 할 세금이 통장 안에서 다시 재투자가 일어나니까 당장 내야 할 세금으로 계속 수익률을 불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. 저희 정승재 쌤이 유퀴즈 나와서 언급했던 복리이자 설명해 드렸죠. 그거랑 비슷한 방식입니다. 혹시 복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 계시니까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자면요. 저희 눈덩이 굴릴 때 작은 눈덩이보다 큰 눈덩이가 더 빨리 커지잖아요. 그 원리입니다. 자, 세 번째 장점은요. 연금 받을 때 세금도 낮게 냅니다. 연금저축펀드는 연금 개시 후 나눠서 받으면 나이마다 다르긴 하지만 연금소득세를 3.3%에서 5.5% 사이, 요 사이로 내게 됩니다. 자, 옆 동네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해당하는 9.9%보다도 더 낮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노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 면에서 나름 유리한 구조입니다. 자, 여기서 문제예요. 그렇다고 연금저축펀드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.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이거 꼭 알고 가셔야 해요. 일단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하면 연금 소득이 생기겠죠. 그래서
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. 물론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작기는 한데 소득이 생기니 저희 건보료가 오르게 되거나 일단 내리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이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전에는 사실상 묶인 돈입니다. 만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해야 합니다. 물론 중도해지가 가능한데요. 이게 정말 잔인한 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야 합니다.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들이 기타 소득세라는 가면을 쓰고 16.5%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. 심지어는 이게 중도에 빼버리면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 플러스 운용 수익률의 16.5%라 어쩌면 내가 애초에 내야 할 세금 16.5%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계좌에는 목돈 들어갈 돈으로 욕심 부리면서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. 결혼자금, 집 살 돈, 갑자기 써야 할 목돈, 이런 돈으로는 절대 안 돼요. 자, 그래서 이런 분들께 나름 추천합니다. 내가 이미 결혼했고, 내가 집도 어느 정도 마련했고, 앞으로 큰 목돈 나갈 계획이 없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사회초년생이나 결혼, 집, 창업 계획이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은 ISA 계좌부터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. 자, ISA는 3년 만기에 중간에 돈 빼기도 훨씬 자유롭고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도 가능해요. 그리고 ISA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%또 추가 세액공제도 됩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 감은 오시죠? 자, 그럼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. 600만 원을 꼭 꽉 채워서 넣어야 할까요?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600만 원을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어요.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30만 원이면 600만 원을 넣었어도 실제로 공제받는 건 30만 원까지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한 대충 180만 원 정도만 넣어도 충분해요. 물론 과하게 넣어서 공제 못 받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긴 해요. 그리고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은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.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정리하면요. 첫 번째,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이 강력한 노후준비 계좌이다. 두 번째, 장기 투자 플러스 55세 이후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나름 유리하다. 세 번째,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반납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손해볼 수도 있다. 네 번째,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은 IS 계좌부터 활용하는 전략이 더 사실상 현실적이다. 자, 연금저축펀드는 무조건 좋은 상품, 이게 아니라 상황이 맞을 때 좋은 제도입니다. 자, 1:1 무료 상담은 위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정승현의 보험친구로 문의 주시고요. 아래 고정 댓글에 충격적인 고급 정보 올려놓을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더 빠른 양질의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